제2장 바로 사행성 산업 규제와 조세 수입의 상관관계라는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징벌적인 규제가 가져오는 역설적인 현상과 어떻게 하면 최적의 조세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려고 해요. 사행산업은 단순히 오락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경제학적,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사행산업 규제의 경제학적 목적부터 알아볼까요? 정부가 왜 사행산업에 개입하는지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시장 실패 교정과 외부 불경제 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건데요. 소비자들이 도박 중독처럼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거나 정보의 비대칭성, 즉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공공후생 극대화를 위해 개입할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외부 불경제를 통제하는 겁니다. 또 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파산, 가정 해체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하죠. 이때 피구세 PIGOUVIAN 텍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적절한 소비 수준을 유도하는 세금입니다. 결국 사행산업 규제의 목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음성적인 비용들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행산업 규제는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입 규제 서플라이 마이너스 사이드 레귤레이션입니다. 이건 공급자를 통제하는 건데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에게만 독점 사업권을 주거나 사업자 면허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사행산업 공급자 수를 통제하고 시장 집중도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스포츠 토토처럼 단일 사업자가 시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두 번째는 영업 규제 아퍼레이셔널 레귤레이션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로 베팅 한도를 설정해서 한 번에 걸 수 있는 금액이나 주간 총액을 제한하고 환급률, 즉 배당률의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사행심을 막는 겁니다. 또 영업시간을 제한해서 접근성을 줄이기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요 규제 디맨드 마이너스 사이드 레귤레이션입니다. 이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미성년자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거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자기 제한 제도, 즉 스스로 구매 한도를 설정하는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소비자의 도박 참여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행산업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조세 수입과 규제의 상충관계, 즉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마이너스 오프인데요. 정부는 사행산업으로부터 조세 수입 재정 확보를 극대화하려는 목표와 함께 사행산업의 이용 감소 규제를 통해 사회 문제를 예방하려는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목표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아서 동시에 달성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면 합법 시장의 매출이 줄어들고 그 결과 조세 수입과 기금도 감소하게 되는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재정 목표는 물론 사회적 공익 목표까지 모두 실패할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재정 확보와 사회 문제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충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제학적 개념이 바로 래퍼 곡선 래퍼 커브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가 주창한 이 모델은 세율이 0%일 때와 100%일 때 세수세금 수입가 모두 0이며 그 중간 지점에 최적 세율 하프터멀 레이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행산업에 이 래퍼 곡선을 적용해보면 규제가 너무 강해져 최적점을 넘어서게 되면 참여자들이 아예 베팅을 포기하거나 불법 시장으로 이탈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스포츠 토토의 경우 환급률이 50% 미만으로 너무 낮아서 소비자들의 매력도가 급감했고 그 결과 불법 사이트들이 크게 팽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규제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강도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럼 규제 강화가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규제가 강화되면 첫째, 매출액이 급감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연간 매출 총량제를 설정해서 시장의 물리적인 성장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이용 한도를 강하게 규제해서 베팅 횟수와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충성 고객들의 소비 총량을 강제로 줄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합법 사업자들의 영업권이 위축되고 시장 전반의 물리적 매출이 하락하게 됩니다. 둘째, 이는 조세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레저세 등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세금들이 매출 감소와 함께 즉시 축소되고 규제 강화 시점부터 세수 추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됩니다. 셋째, 시장 활력이 저하됩니다.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나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합법 시장의 매력도가 낮아져 소비자들이 이탈하는 속도가 빨라지죠. 마지막으로 공공정책 재원에도 위기를 초래합니다. 스포츠 토토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처럼 연간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체육문화 정책 재원 확보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규제 강화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영향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규제 강화의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낮은 환급률, 다시 말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만족도의 하락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목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면 환급률이 낮아져서 베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급락하게 됩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더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불법 시장으로 빠르게 이탈하게 되죠. 예를 들어 합법 시장의 환급률이 50%인데 불법 시장은 90%에 달한다면 당연히 불법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 경험 UX,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악화입니다. 과도한 본인 인증 절차, 예를 들어 생체 인식이나 복잡한 확인 절차는 디지털 세대의 이탈을 유발하고 구매 한도 및 횟수 제한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저해합니다. 셋째, 모바일 세대의 이탈 심화입니다.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바일 세대는 규제가 없는 불법 해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하게 됩니다. 합법 플랫폼은 불법 사이트 대비 사용자 편의성에서 극심한 격차를 보이게 되어 경쟁력이 떨어지죠. 결국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들은 합법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을 불법 시장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규제 강화가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풍선효과 벌룬 이펙트입니다. 사행성 스포츠 도박의 수요는 중독성이나 오락적인 특성 때문에 규제나 가격 변동에 비교적 둔감하게 반응하는 수요의 비탄력성 INELASTICITY를 보입니다. 즉, 단순한 규제만으로 총 수요 자체를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규제는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요의 전이 시프트, 즉 이동을 유발합니다. 한쪽, 즉 합법 시장을 강하게 누르면 다른 쪽, 불법 시장이 팽창하는 현상이 바로 풍선효과입니다. 그 규제가 강해질수록 높은 환급률과 익명성을 제공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나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기반의 사설 도박장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채널링 전략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합법 시장의 문을 좁히는 징벌적인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음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죠. 결국 정부는 불법 시장으로 이탈한 수요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이는 조세망, 건전화 프로그램, 중독 예방 시스템으로부터 격리되어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불법 도박 시장이 팽창하면 국가 재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바로 막대한 조세 누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불법 도박 시장은 그림자 경제 섀도우 이카노미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데 수조원 규모의 불법 자금이 과세 당국의 레이더망을 완전히 벗어나 유통됩니다. 이 자금은 자금 세탁이나 범죄 조직의 운영 자금으로 유입되어 사회적 불안 요소를 가중시키죠. 국가적으로는 합법 시장에서 거두어야 할 정당한 조세가 불법 운영자의 폭리로 귀속되면서 삼중 손실 구조가 발생합니다. 즉, 세수 손실에 더해 불법 단속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까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법 시장 규모를 추정해보면 연간 약 83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만약 이 불법 시장의 단 1%만 과세에 성공하더라도 연간 약 8,3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잠재적 세수가 조세 누수로 인해 고스란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규제 강화가 가져오는 또 다른 역설적인 현상은 바로 규제 집행 비용의 역설입니다. 불법 시장을 단속하기 위해 행정력과 예산 투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이버 수사대 인력을 늘리고 불법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VPN, 우회 접속이나 미러 사이트 생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속 기술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법 시장 규모는 오히려 팽창하는 역설이 심화되는 거죠. 이를 이중고더벌 바인드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법 사행산업 규제 강화로 레저세, 교육세, 기금 등 직접적인 조세 수입은 줄어드는 데 수입 감소, 풍선 효과로 비대해진 불법 도박 시장을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행정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출 증가 겁니다. 결국 세입은 줄고 집행 비용은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적자가 심화되어 국가 재정 건전성은 악화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규제를 강화할수록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적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규제의 역설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포츠 베팅 합법화 사례가 대표적인 규제 실패로 꼽힙니다. 2010년에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면서 16개 사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했지만 판돈 스테이크 기준으로 7.5%라는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환급률 상한을 72%로 엄격하게 제한해서 소비자들의 매력도를 크게 떨어뜨렸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비자들의 50% 이상이 합법 채널을 외면하고 불법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시장이 위축되면서 정부의 조세 수입과 재정 목표 달성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 사례가 주는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징벌적인 세율 설계는 합법 시장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통제권과 세수 모두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징벌적 규제의 한계를 소결해 볼까요? 정부의 정책 의도는 사행성을 억제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며 중독자의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고 강력한 베팅 제한을 통해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땠나요? 불법 시장의 확대와 2차 피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통제 불가능한 불법 해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 체계는 상실되고 탈세가 양산되었습니다. 결국 국가의 통제권을 완전히 잃고 막대한 조세 및 기금 손실을 초래했으며 사회적 문제가 음성적으로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죠. 징벌적 규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문제의 장소만 합법 시장에서 불법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정책 설계 시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규제 완화, 즉 합법화는 조세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는 불법적인 음성 시장을 양성화하고 국가 재정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법 음성 시장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영역인데 이것을 합법적인 과세망 안으로 유입시키면 즉각적인 세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초기에는 폭발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존에 전혀 과세되지 않던 거대한 시장이 새로운 세원 텍스 베이스로 편입되면서 단기간 내에 국가 조세 수입과 지방세, 각종 기금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죠. 나아가 이러한 합법화는 안정적인 재정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인프라 확충, 교육 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 다양한 공공 목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합법 사업이 활성화되면 고용 창출과 관련 IT 스포츠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 주들의 경우 3년간 세수가 수백 % 증가하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성공 사례를 미국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미 연방대법원이 PASPA라는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각 주가 스포츠 베팅 합법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현재 38개 이상의 주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고 운영하고 있죠. 미국의 핵심 성공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베팅의 전면 허용입니다.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베팅을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세율 설계입니다. 사업자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수준의 세율을 통해 불법 시장 이용자들을 합법 시장으로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합법화 1년 만에 베팅 총액이 3억 달러에서 5년 만에 100억 달러로 약 33배 성장했고 뉴욕주는 모바일 허용 단 한 개월 만에 7천만 달러의 세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미국 전체의 연간 세수는 40억 달러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례는 규제 완화와 모바일 허용,
그리고 합리적인 세율이 결합될 때 폭발적인 세수 증대와 시장 양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성공적인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도박위원회 UKGC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은 채널링 전략이라는 합리적인 규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불법 시장보다 매력적인 합법 시장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을 자발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영국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면서도 95% 이상의 높은 환급률, 즉 배당률을 보장하여 정책적인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이용자 중 95% 이상이 제도권, 즉 합법 시장 안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GGR 갬블링 일드를 기준으로 하는 유연한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베팅액이 아니라 사업자의 총 도박 수익, 즉 총 도박 매출에서 당첨금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세율 설계 영국의 표준 GGR 세율은 15.0%입니다가 가능해져 합법 사업자들이 지속 가능한 영업 환경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사례는 단순히 규제 강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매력을 높여 불법 시장으로의 이탈을 막고 건전한 세수를 확보하는 현명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합법 시장이 안정적으로 안착되면 데이터 투명성 확보와 안정적 재원 확보라는 큰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전산화된 베팅 시스템을 통해 모든 현금 흐름이 디지털로 기록되므로 조세 탈루율이 0%에 수렴하는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출, 베팅액, 수익 데이터가 세무 당국에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효율적인 조세 행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불법 시장의 음성적인 자금 흐름을 양성화하여 그림자 경제를 축소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예측 가능한 세수 흐름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변동성이 큰 불법 단속 수입 벌금과 달리 제도권 내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은 세입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매년 일정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같은 장기적인 공공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결국 복권, 카지노 등 기존 사행산업과 함께 국가 재정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투명한 데이터 기반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는 장기적 위험순 사회적 비용의 증가 가능성이라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그림자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접근성 향상에 따라 도박 중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취약 계층의 도박 몰입이 심화되어 가계 경제 파탄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장기적인 사회 문제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보면 치료비, 노동 생산성 손실, 범죄 및 법률 집행 비용 등 연간 약 1,000만 원 이상의 직접 간접 비용이 발생하며 가정 해체나 정신적 고통 같은 비금전적 가치는 측정조차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10년에서 20년 후에는 보건복지 예산 지출이 조세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 역전 현상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세 수입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하는 비용 마이너스 편익 분석 CBA, 카스트 마이너스 베너핏 어널러서스의 필수적입니다. 근시안적인 세수 극대화 전략을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 모델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박 세수는 결코 공짜 점심이 아니라 미래 사회적 비용의 가불, 즉 미리 지불하는 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정 착각 피스컬 일루전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사행산업의 조세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중독 예방 정책보다는 세수 증대에 매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복권 판매를 공격적으로 촉진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역진세러 그레시브 텍스 문제를 유발하는 정부의 도덕적 헤이모럴 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죠. 조세 수입이 달콤하여 도박 중독을 방치하거나 산업 팽창을 은연중에 방조하는 현상이 바로 재정 착각입니다. 이러한 재정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박 세수가 국가의 핵심 일반 예산을 대체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세이번 다변화를 통해 특정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목줄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세수 증가를 사회 후생 증가와 동일시하는 재정 착각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기적인 재정 확충의 이면에 가려진 중독자의 사회적 비용 치료비, 생산성 손실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징수된 세금은 반드시 중독 예방이나 피해 복구 등 관련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 세이마크트 텍스 원칙을 적용하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과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인자 부담 원칙 폴루터 페이즈 프린서펄의 철저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최적 세율 및 환급률 도출입니다. 불법 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중독을 제어하는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의 정교한 균형점, 즉 스위트, 스포스위트, 스파트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환급률 페이아우트 레이트 목표는 불법 시장의 높은 환급률 약 90%와 경쟁력을 고려해서 합법 시장의 환급률을 7,0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합법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성비를 확보해서 채널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율 텍스 레이트 목표는 과도한 베팅 몰입을 제어하는 피구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세율 인상이 불법 시장 전이 비용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실질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죠. 또한 과세 체계를 단순 매출 턴오버 기준이 아닌 사업자의 총 도박 수익, 즉 GGR+, 갬벌링 레버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마케팅 및 환급 재원 유연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합법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시장 반응과 중독 유병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세율과 환급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데이터 기반 접근이 중요합니다. 규제 당국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피드백 루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결 과제를 바탕으로 첫 번째 정책 대안은 바로 목적세의 적극 활용입니다. 이는 산업의 외부 불경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선순환 재무 구조를 확립하는 방안입니다. 이어마킹이라는 개념처럼 스포츠 도박 세수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015%를 법적으로 강제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도박 중독 예방 및 전문 치유 기금 조성,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수사 전담팀 예산 지원, 그리고 도박 피해자의 사회 복귀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 INTERNALIGATION입니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 PPP 폴루터 페이즈 프린서펄을 사행산업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산업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 즉 사회적 비용을 자체 수익으로 내부화하여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의 존재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합법 시장이 활성화되고 목적세 재원이 확보되어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대안은 비대칭적 스마트 규제 도입입니다. 이를 스마트 채널링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고도화하는 방식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입 규제 완화, 즉 당근 정책을 쓰는 겁니다. 모바일 앱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켜 소비자들이 합법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모바일 플랫폼 구매 편의성을 증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합법 시장 내 경쟁 체제를 조성해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이를 통해 불법 사이트 대비 사용자 경험 UX와 구매 가성비 환급률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 규제 강화, 즉 채찍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기반의 이상 베팅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고위험 베팅 패턴을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차단하며 이용자가 스스로 베팅 시간과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자가 제어 셀프 마이너스 리머트 제도를 플랫폼 내에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과몰입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실시간으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고 즉각적인 상담 지원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여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스마트 규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규제를 구현하기 위해 규제 기술 REGTACH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실시간 자금 추정 및 세원 투명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베팅 거래를 분산 원장에 기록해서 데이터의 불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세 탈루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활용한 도박 자금의 경로를 추적하여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방대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한 세수 예측과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합법 시장과 불법 시장 간의 자금 흐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책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자금 흐름 시각화는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킬 겁니다.
인공지능 AI 기반 심사를 통해서는 AI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이상 베팅 패턴, 즉 부정행위 프로드를 자동 감지하고 차단하며 사용자별 위험 척도를 분석하여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 세원 투명성 고도화를 통해 국가적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세 수입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REGTECH 도입의 핵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즉 지배 구조 측면에서는 통합 감독 기구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조세 부처기획제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조세 수입 극대화에 주력하고 규제 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행성 확산 방지 및 이용 억제에 중심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은 공조체계의 부재와 데이터 공유 미흡으로 이어져 정책적 엇박자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컨트롤 타워와 인터그레이터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여 부처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책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세수 확보와 중독 예방이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단일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벤치마크로는 영국의 도박위원회 UKGC 모델이 좋은 예시입니다. 영국은 단일 통합 규제 감독 체계를 통해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은 사행산업 규제와 조세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규제와 세수의 스마트한 동행을 통해 건강한 세수와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확보하는 최종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징벌적 규제는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로 도박 억제에 실패했고 불법 시장의 비대화라는 풍선 효과를 낳았으며 조세 누수로 국가 재원에 손실을 주고 단속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통제 불능의 2차 피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스마트 규제는 채널링 전략을 통해 합법 시장으로의 유인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과세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목적세 활용을 통해 치유 기금을 마련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REGTECH와 같은 기술 기반 감독으로 실시간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향후 5대 핵심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래퍼 곡선 원리를 반영한 최적 세율 설계를 통해 환급률 및 세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외부 불경제 내부화를 위한 예방 및 치유 기금 할당을 위한 목적세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구매 편의성 증대와 이용자 보호의 스마트한 조화를 이루는 비대칭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반의 REGTECH 도입으로 세원 투명성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단일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규제와 조세 수입은 단순히 반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이처럼 스마트한 정책 설계를 통해 국가 재정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